전법 구양순 해서점에 다양한 여러 가지 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9가지로 점을 나눠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점들이 각각 글자에서 균형이라든지 또 리듬감 같은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붓을 이렇게 펼쳐서 둥근 꽃 모양처럼 이렇게 붓을 펼쳐서 펼쳐줍니다. 네. 자, 평점 같은 경우는 평점은 점의 상단면이 평평하고 또 둥근 점을 말하고 측점은 상단면이 기울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평점 같은 경우 말씀 원자의 위에 점 같은 경우 평점인데요. 어떻게 쓰냐면은 자, 네, 세워서 약간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죠. 자, 이런 것이 평점입니다. 네, 위가 평평하죠. 평평하고 약간 둥근 스타일. 다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한 3대2 정도가 됩니다. 네, 이 가로 비율이 3대2. 네,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나왔죠. 네, 이런 것이 평점입니다. 평점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리고 측점은 각이 좀 기울어졌죠. 네, 이런 것이 측점입니다. 또 각을 줄 수도 있고 각을 좀 안 줄 수도 있고,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모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모양들이 그 갈지자의 점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측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이불자에 있는 점, 긴 장점. 장점을 할 때는 가볍게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눌러줍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렇죠. 눌러주고, 네,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네. 이런 점들은 좌측에 있는 그런 획들하고 상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길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좌점, 좌측에 주로 찍는 점들, 또 우점, 이런 것들은 다 측점에 해당됩니다. 좌점 같은 경우, 좌점은 한시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점차적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점. 우점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각을 평평히 하지 말고 측점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각을 좀 세워가지고,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이 우점입니다. 여기는 좀 각을 좀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밑으로 끝날 수 있게. 그리고 직점. 직점은 말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점인데요. 이건 뭐 간머리변에, 우리가 간머리변 그 위에 있는 점이 직점입니다. 자, 직점. 자, 세워서 우측으로 약간 힘을 주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또 약간 원필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 직점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보면은 그 위가 약간 둥근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둥근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둥글고, 그리고 붓을 세워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 이쪽의 기울기와 이쪽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고요. 이쪽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 우측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아래로 내려오는. 네,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보면은, 자, 여기와 여기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네. 그럼 여기와 여기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반듯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직점이고, 자, 간머리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직점은 좀 길게 내려주는 게 좋아요. 자, 옆은 짧게 조금만 가가지고, 수직으로 내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머리변에 쓰이는 점이 직점입니다. 자, 상하점, 좌우점. 상하점, 좌우점은 서로 소통하는 점이에요. 자, 상하점. 네, 어조사어자 같은 경우에 있는 점들 말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이 점이, 예,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호응을 해줘야죠.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해석이 때문에 연결성은 너무 주면 안 되고, 예,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빠지는 것이 바로 상하점입니다. 상하점. 그 다음에 좌우점. 좌우점은, 자,
내려가서 여기서 뒤집죠. 뒤집어서 보내주면 그 다음에 멀리 갑니다. 기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야겠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다시 이쪽에다. 가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런 좌우점이 있고 또 삼수점이 있죠. 삼수점. 삼수점. 좀 크게 써볼까요? 이런 삼수점. 자, 그 다음에 횡삼점이 있습니다. 횡삼점. 횡삼점은 사랑 애자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점 3개짜리 이건 향세입니다. 향세.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죠, 서로. 서로 이렇게 서로 호응해주고, 이쪽도 세 번째 점도 호응을 해주죠. 반대로 실사변에 있는 횡삼점 같은 경우는 서로가 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등져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서로가 등져 있습니다. 서로 호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횡삼점이라 하더라도 두 경우가 다릅니다. 자, 점 4개짜리 횡사점. 없을 무자에 밑에 나와 있는 점 4개짜리. 자, 이것은 점이 강약, 약강으로 해야 됩니다. 강. 자, 서로가 호응해 줘야 됩니다. 강. 약. 그쵸? 자, 그 다음에 약. 이렇게 서로 호응이 돼 있죠. 그죠? 요건 여기로 호응을 해주고, 이것도 호응을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호응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이 황사점이. 그냥 따로따로 찍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찍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점법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붓끝을 세우고 중봉으로 가는 그런 붓끝의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글자의 얼굴이자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